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지난번에 이제 이태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상 위원회가 별로 열리지 않는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좀 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서면회의가 주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대면회의로 바꾸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무 국외 여행 심사 같은 것은 그동안에 주로 서면 심사로 대신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 국외 여행 심사를 도중에 걸러주는 역할을 거의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대면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대면 심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예를 들자면은 매일 아침 저희가 제 주제로 또는 부시장 주제로 아침 회의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때 그 회의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면 회의에서 대면 회의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인 저나 부시장들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국외 심사 이런 것들은 굳이 저나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좀 위원들을 실무자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나갈 거고요. 지금 전수조사하고 전체적인 좀 개선 방안을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은 정리해서 정례 브리핑 시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이 기자님. 시티즌의 이명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번 그 바르셀로나 다녀오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옛날에 지금 2000년도에 경기도하고 카탈루냐 자치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시에 안토니 가우디 국제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훈련 전에 수도권 경비대에 고기관으로 해서 그게 이제 표지석까지 세웠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가우디 대학원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지역에 진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권지안의 부시까지 마련했다고 말한 건데 지금 그 세종시에 공동 캠퍼스라든가 이런 실적이 저조한데 이 바르셀로나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그 가우디 대학원 상징적이라면 가우디 대학원 같은 거를 유치하는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5월 29일 날 이 바르셀로나 쪽에서 관계자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협의를 좀 하시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가우디 대학원하고는 한번 좀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 속해 있는 주가 카탈루냐 주입니다. 그 주 무역 투자청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7개 기업과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개 기업 정도가 우리 시를 바로 이달에 한 군데는 이달에 방문하기로 했고 또 다른 데도 좀 우리 5-2 생활권의 이제 스마트 시티 시공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과 좀 긴밀한 좀 협력을 해서 투자 유치도 하고 또 그쪽 기업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관계 기업들이 오니까 아마 가우디 대학원하고 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 대학원은 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걸 별도로 좀 접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예, 이 기자님, 먼저 하시고 가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마이크 좀 들고 해주십시오.
사업 관련해서 예. 네, 이것이 일단 복구가 되었는데 어떤 판단에서 복구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보 관련해서 그 지난 브리핑에서 지켜보고 판단하시겠다.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됐는데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보면 환경 문제나 그 유지했을 때 비용 문제 등을 들어서 당장 철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표주석은 훼손됐기 때문에 그 훼손된 상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당장 복구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대로 이제 바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추구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는 실은 일단 의견들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어서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를 들자면은 시민주권회의 이쪽에 좀 의제로 삼아서 한번 좀 논의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표지석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철거할 것인지를 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5월 2일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저는 뭐 그 입장은 정확히 워딩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는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일부는 해체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교적 그게 좀 팽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기간을 지난 1년 동안 가져왔었는데, 좀 더 모니터링한 후에 철거 또는 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결정을 유보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의견은 제가 다음 주쯤이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이제 환경부 장관님께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좀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5월 2일자 발표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해석을 마치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전면 개방 상태거든요. 전면 개방 상태하고 철거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방된 상태를 좀 더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토론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무리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한 후에 좀 결정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가로 예. 지금 두 문제 다 시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시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직접 시민들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기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쭉 정리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들을 기사화했는데, 그 기사화한 내용들도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 의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하려면은 우리 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론조사를 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저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한결의 최혜린입니다. 세정부 이어서 하고 뒤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행복청장 초대 행복청장이셨고 행복도시 추진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세정부 관련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보니까 기본계획 안에 세정부는 들어가 있었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되고 가장만들도 기용하기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서 이제 계획했던 세정부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정부의 차이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조사위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세정부는 다른 이제 나머지 곳 중에서도 경제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수상하게 보면 홍수의 위험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강조가 됐고 그 유지 비용 부분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다른 어떤 상식을 방했던 부분은 환경적으로 흰소마장은 최근에 이제 발견되고 교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큰 어떤 다이내믹한 변화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의견이 이제 상관이 있는 건 알지만 세종시에서도 어쨌든 사실 많은 정책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전체 판단을 하는데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세정부 유지 자체에 대한 얘기가 저번 발표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경관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혁신도시 시즌 2 관련해서 국토부가 대상 기간 좀 검토하고 이전 대상 기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작년 말에 세종시도 좀 관심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 됐고 세종시에서는 만약에 이전 유치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관이 유치하는 걸로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혹은 시장님은 어느 기관이 오면 지금 좋을 것 같아서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세정부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청장으로 있을 때 세웠던 계획은 기본계획 개발 계획 이 정도입니다. 기본계획 개발 계획은 이런 거죠. 우선은 당시 이제 계획에 기본계획 개발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 금강을 보게 되면 특히 갈수기에는 건천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건천화 현상은 이제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 유지용수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획에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에 반영한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도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계획에서는 대체적인 시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MB정부 들어서서는 그것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규모로 어떤 공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높이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청장으로 있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진 것이냐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있을 때는 기본적인 방향만 결정이 됐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는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서론 부분을 썼고 본문을 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을 썼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MB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 그 기본 방향과 목적이 크게 통솔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뭐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그 하절기에 수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이 쭉 지적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좀 축적되어 있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대책을 찾기 위해서 우선 전면 개방을 해서 모니터링을 쭉 해온 거죠.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체라는 것이 더 낫겠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는 것이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모니터링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짧은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분석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돌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돌의 어떤 경관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환경 측면에서 지적하고 또 이제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 지적 두 가지가 저는 모두 다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결정을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왔던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모니터링 시간을 좀 더 갖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도 좀 더 가진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우리 언론 여러분께 설명도 드렸고 환경부에 또 그런 의견을 보내드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복도시법을 제정을 할 때 서울에 남겨놓아야 될 부처를 그러니까 내려올 부처를 쭉 리스트한 게 아니라 남기는 부처를 6개 부처로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이 6개 부처 외에는 다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려와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일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새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성된 기관들도 본래 행복도시법 그 취지, 또 국가균형발전법 그 취지에 따르면은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뭐 별다른 돈도 없이 그냥 서울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기관들이 이제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하니까 한 122개 기관 정도가 돼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전 여부를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그런 정부 부처 그리고 정부위원회 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세종시에 오십니다. 회의하러 직접 물어보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에 좀 계속 건의한 것은 우리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정부 부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은 세종시로 오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물론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혁신 도시로 가고 저는 이제 정부 부처나 정부 부처하고 밀접하게 예를 들자면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은 정부랑 같이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에 위치한 것처럼 정부하고 밀접하게 함께 일해야 될 그런 기관들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기업,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장님이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네, 아시안 통신 홍보입니다. 오늘 주제 관련된 거 하나 하고요. 두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 관련해서 다니겠는데 지금 스마트 산단 조성하고 또 구도심의 스마트 시티화하는 거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5-1 생활권은 지금 국토부라든지 한국청이라든지 LH라든지 마스터 플래너 정재성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시민시다도 가로수 문제도 사실은 만든 사람을 따르는데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런 대로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이 추진단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모령선 관련해서 충청문화철도 노선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를 통과하는 노선 또 여기 생기는 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잠깐 오늘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열리는데 특별한 오늘 주제가 있는지 이상입니다.